안녕하십니까. 낭만수선 김실장입니다. 지난 시간에 슬랙스 바지 통 줄일 때 주의사항을 한번 제가 이론적으로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오늘은 본격적으로 작업을 실시할 건데요. 통을 줄이면서 기장도 줄일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같이 작업하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작업 내용은 이렇습니다. 기장은 8cm를 줄일 거고요. 그리고 기장 부분에서는 통은 4cm, 그리고 무릎 부분에서는 3cm, 허벅지 부분에서는 1cm,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할 건데, 작업 방법은 두 가지가 있었다 그랬습니다. 한쪽으로 줄이느냐 아니면 양쪽으로 같이 줄이느냐, 그게 있다 그랬는데, 오늘은 주름 바지니까 주름이 틀어지지 않도록 양쪽으로 작업하는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치수가 많기 때문에 한쪽으로 줄이기에는 좀 무리가 있어요. 그래서 양쪽으로 골고루 나누어서 줄이는 작업을 실시합니다. 우선 먼저 기장 부분, 기장하고 통 줄일 때는 기장부터 먼저 선긋기하고 재단하고 나서 통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기장 작업을 완성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선긋기 작업부터 먼저 하는데, 바지의 끝 부분, 요 부분을 양쪽 똑같이 잘 맞춰 놓고 이제 선긋기를 하면 됩니다. 자, 기장 여기서 끝단에서 8cm 부분을 초크로 선을 체크해 줍니다. 양쪽 체크를 한 후에 이제 일자자로 선을 딱 긋고, 그 다음에 반대편도 똑같이 이런 식으로 선을 그어 줍니다. 이런 식으로 그어 주고 이제 제일 뒤쪽에도 선을 하나 그어 줍니다. 이런 식으로 딱 그어 줘요. 자, 이렇게 그었으면은, 얘가 기장선이면은 여기서 자르면은 큰일 납니다. 요거는 시접을 줘야 되기 때문에, 시접은 기존 시접이 지금 한 4cm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4cm를 똑같이 줄 거예요. 그래서 4cm 부분에서도 똑같이 선긋기 해줍니다. 얘는 이제 가위로 자를 부분입니다. 요거도 그렇고 아래쪽에서도 똑같이 선을 잘라낼 겁니다. 자, 이렇게 선긋기가 됐으면은 이제 재단을 하면 됩니다. 재단을 하기 위해서 안에 시접이 이렇게 떠져 있는 거 부분을 뜯어야 됩니다. 저는 미리 뜯어 놨습니다. 이렇게 양쪽을 뜯어 주시고 여러분들이 재단을 하셔야 되는데, 재단할 때는 요 장이 서로 겹쳐 있는 상태에서 재단하면 잘못하면은 같이 잘려 버려요. 큰일 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선을 딱 두고 바로 가위로 기장선을 여유분 줬는 거를 재단합니다. 이렇게 재단. 어차피 뒤쪽에 선을 그어 놨잖아요. 이렇게 재단하고, 반대편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시접을 뺀 후에 가위로 재단해 주면 됩니다. 이렇게 재단이 되었으면은 이제 선긋기가 다 이루어졌고 통 작업을 하면 되는데, 통은 이제 속에서 뒤집어 줘야 됩니다. 이 바지를. 바지 속에서 선을 그어야 되기 때문에. 자, 이렇게 뒤집은 후에 한쪽만 보여주겠습니다. 나머지 한쪽은 여러분들이 똑같이 작업하시면 돼요. 자, 다리통을 먼저 안쪽에 보니까 슬랙스라든지 정장 바지는 이렇게 가름솔 형태가 되어 있습니다. 가름솔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갖다가 모아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시접을 모아서 다리미로 다려줍니다. 끝까지 시접을 모아서 공개됩니다. 한쪽 다렸으면은 반대쪽도 똑같이 시접을 이런 식으로 해야 됩니다. 자, 앞판보다 뒷판이 크기 때문에 요게 뒷판이 앞쪽으로 넘어왔는 거 꼭 아셔야 돼요. 항상 바지는요, 앞판보다 뒷판이 더 커요. 큰 이유가 뭐냐 하면은, 바지는 뒤에 엉덩이 부분이 튀어나와 있고 종아리 튀어나와 있고 다 튀어나와 있는 부분이 뒤쪽으로 가 있기 때문에 뒷판이 더 커서 앞쪽으로 이렇게 넘어옵니다. 그래서 앞판 뒷판이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만들 때 차이 나게 만듭니다. 자, 시접을 이런 식으로, 지금 허벅지까지 줄이기 때문에 주머니 있는데 여기까지 올라갈 거예요, 선이. 그래서 자칫하면은 요렇게 봉제를, 주머니감을 요 뜯어줘야 되는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사이즈가 많지 않기 때문에 요걸 뜯지 않고 작업할 수가 있어요. 좀 더 간편하게.
자, 이런 식으로 양쪽을 다렸으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줄이고자 하는 부분에다가 선을 체크를 해줘야 되는데, 지금 찾아야 되는 선은, 자, 기장선은 여기가 기장선이 아니에요. 재단선이에요. 기장선은 아까 시접을 4cm 줬기 때문에 4cm 위에 선을 그려줍니다. 요게 4cm. 그리고 요게 기장선이에요. 그리고 무릎은 지난 시간에 제가 설명드렸죠. 선의 위치. 무릎은 요 기장하고 요 꼭지점, 가랭이 한쪽 가랭이 끝나는 요 부분이 미리인데, 미리 지점을 이렇게 반틈 접어 가지고 기장선을 그대로 접어서 여기에서 뒤꿈치를 기준으로 했다 하면은 요거에서 2cm, 5cm가 올라가야 되고, 복숭아뼈를 기준으로 했다 하면은 여기에서 무릎선으로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바지 같은 경우에는 손님이 뒤꿈치까지 한다 했기 때문에 요 뒤꿈치는 올릴 거예요. 요게 정중앙이고요. 요게 중앙이고, 여기서 5cm 위에 무릎선이 존재한다. 그러면은 지금 무릎선도 찾았고 기장선도 체크해놨고, 그러면은 허벅지는 뭐 1cm 줄이기로 했는데 단면으로 1cm입니다. 지금 단면으로 1cm인데 허벅지는 어디에 위치하냐면은 가랭이 끝나는 요 지점에서 아래쪽으로 대략 6cm 정도 내린 부분을 허벅지로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6cm가 대략 요게 옵니다. 허벅지선은 요게가 옵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한쪽으로 줄인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요게 4cm, 3cm, 1cm 이렇게 제가 아까 주어진 치수대로 선 끄면 되는데 너무 선이 무리해요. 3cm하고 1cm하고 요 선에서 좀 무리가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양쪽으로 나눠주는 게 더 좋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양쪽으로 줄이기 때문에 요쪽도 줄이고 요쪽도 줄여요. 그러면은 반대쪽에도 선 표시를 해야겠죠. 요때는 복사 개념으로 요걸 그대로 반대쪽으로 보내서 똑같이 그 위치에 표시를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딱 접어서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표시를 했죠. 표시를 했으면 다리가 두 개니까 반대쪽도 똑같이 표시해주면은 선 찾을 때 한꺼번에 다 찾을 수 있는 거예요. 끝에 딱 맞추고, 그 다음에 반대편도 이쪽에, 그리고 다리 수 있기 때문에 길게 뺄게요. 이쪽에. 그리고 딱 모아서 지금 이쪽이니까 지금 반대쪽도 똑같이 허벅지는 이쪽에 이렇게 표시하고, 여기 말고 반대쪽 다리에도 표시할 때는 이런 식으로 표시를 같이 해줍니다. 표시. 이렇게 하면은 양쪽 다리 표시가 다 이루어졌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선을 그리면 되는 거예요. 자, 기장 부분에서는 너비를 4cm 줄이기로 했기 때문에 우리가 한쪽에 2cm씩 나눠주면 됩니다. 위로. 예. 그래서 요 안에부터 먼저 선 그을게요. 2cm 표시. 요게는 3cm를 나누어서 줄이기 때문에 1.5cm. 요 봉제선이 잘 안 보일 텐데 봉제선이 여기 있습니다. 요걸 기준으로 해서 1.5cm를 체크를 해줍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허벅지 부분에서는 단면으로 1cm를 줄이기 위해서 0.5cm, 0.5cm 그렇게 작업을 해주면 좋습니다. 자, 0.5cm면 대략 한 요 정도 돼요. 요 정도. 그래서 요 선이 요 연결되는데 너무 짧죠. 짧은데 일단은 한번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선긋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요게 선긋기, 요게 선긋기 다릅니다. 자, 요게가 곡이 더 많이 져 있어요. 요쪽보다. 자, 그러면은 이제 바로 선긋기를 한번 해보는데요. 반대쪽도 똑같이 표시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요게 하단에 2cm, 1.5cm, 그리고 허벅지에서는 0.5cm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서 선 그을 때는 우리가 곡자를 사용합니다. 곡자를. 자, 무릎 밑으로는요 직선자, 일자자를 사용하셔야 되고, 무릎 위로는 전부 다 곡선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바지에서는요 무릎 밑으로는 직선을 사용하고 위로는 곡선을 사용해야 된다는 거 분명히 알고 계셔야 되고, 자, 기존의 봉제선이 여러분들이 안 볼까봐 제가 여기 봉제선 한번 꺼 놓을게요. 자, 이거는 지금 봉제선이 이렇게 이루어졌으면은 요 봉제선을 기준으로 해서 딱 이렇게 맞추어서
자하고 일자로 맞추어서 내가 체크했는 부분 1.5cm 하고 아랫부분에는 2cm 하고 요거를 연결시켜 줍니다. 이런 식으로 연결시켜 주고 이제 위로 올라갈게요. 자, 이제 무릎하고 허벅지하고 선을 연결하면 돼요. 그럼 무릎하고 허벅지하고 선 연결하려고 하면은 이 부분은 지금 봉제선이 곡선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봉제선을 제가 다시 한번 그려줄게요. 실제적으로 지금 봉제선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여기서 지금 요 부분은 곡선이라고 그랬습니다. 직선이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 곡자에 여기는 곡이 만지고 밑으로 내려가서는 곡이 덜 지는데 이렇게 곡자를 올리다 보면은 딱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봉제선이랑 딱 맞는 부분이 있으면은 딱 멈추고 바로 뒤쪽으로 빼주고 요거에도 빼주고 해서 선을 연결해 주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선 연결. 그리고 마지막 부분은 곡자를 대기가 힘들어요. 요 부분은 원래는 뜯어야 되는 수가 있는데 지금은 사이즈를 얼마 줄이지 않기 때문에 요 부분은 자연스럽게 선을 약간 곡지게 거의 사선 형태로 이렇게 가도 상관없어요. 지금 짧아서.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선 긋기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반대편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작업을 하는데, 자, 직선 부분 먼저 봉제선에다가 자를 갖다 대고 이거 된 후에 여러분들 봉제선이 삐딱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요 튀어나오는 봉제선보다 튀어나오는 부분은 원단을 이렇게 당겨주면은 자하고 일자가 됩니다. 요걸 선고르기라고 하는데 요 작업도 중요합니다. 자칫 잘못하면은 이게 구분한 모습에서 뒤로 가게 되면 사이즈가 이상하게 나와요. 그래서 선고르기 작업을 직선에서는 반드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렇게 1.5하고 2cm 하고 이렇게 선을 그었으면은, 선을 자를 댔으면은 선을 이렇게 그어줍니다. 그어주고 그 다음에 위로 올라갈게요. 자, 요 부분에서도 선이 위로 곡이 있습니다. 예. 자, 요때는 자의 방향이 요 방향이 아니라 요렇게 곡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쪽에서는 요렇게 썼고 요쪽에서는 요런 곡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곡자를 봉제선하고 딱 맞추어서 맞춘 후에 뒤로 빼고 위에 거도 뒤로 빼서 선까지 연결을 시켜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야지 선을 기존에 있는 선 그대로를 여러분들이 표현해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했으면은 마지막 부분까지 선을 연결시켜 주면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선을 살짝 이런 식으로. 그래서 차이가 요게 많이 줄이게 되면은 선이 더 올라가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요 꼭 만나는 지점에서 뾰족하게 꼭지가 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선을 한 부분을 좀 많이 줄이고자 하면은 선이 더 올라가야 된다는 사실도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선 긋기 하면서 요 아랫부분도 연결해 줘야겠죠. 지금 빠진 부분이 있어서 다시 좀 설명드릴게요. 기장선을 기준으로 해서 얘를 이렇게 접어 올려요. 접어 올린 후에 여기에다가 요 위에 접혀져 올라가는 지점, 초급 지점에다가 원단에다가 표시를 딱 해줍니다. 얘도 이런 식으로 접어서 표시, 이렇게 표시를 한 후에 요 부분하고 요 부분하고 연결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통이 좁아졌기 때문에 이게 접어 올라가려고 하면 벌어져야 됩니다. 요 작업을 안 해주면은 여러분들 작업하다가 원단이 우는 현상이 생겨요. 통이 맞지 않아서. 그래서 요 작업을 반드시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좁아지는 게 계속 좁아지면 안 돼요. 밑에 기장 부분에서는 살짝 벌어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요 부분하고 요 부분하고 거의 뭐 야는 좁아지다가 일자로 수직으로 내려가네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봉제를 하면 됩니다. 자, 옆선, 안선 이렇게 순서대로 봉제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반대쪽 안선을 봉제하겠습니다. 안선은 여기서
자, 이쪽 부분에서 박을 때 이 부분 원래 가름솔 되어 있는 이 부분을 뜯어 가지고 펴놓고 봉지하시는 게 좋습니다. 사이즈 많을 때는 이걸 뜯어야 됩니다. 요 가름솔이 되어 있던 부분을 모아줘야 되기 때문에. 자, 이렇게 했으면은 반대쪽에도 봉지를 똑같이 해주시면 됩니다. 요건 생략하겠습니다. 자, 미싱에서 기름치수를 봉제를 한 후에 기존에 박혀져 있던 이 봉제선을 뜯어주고 오버록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 선, 방금 박았는 선 말고 기존에 있던 선을 여러분들이 뜯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제거해 주세요. 요 선은 제거해 주시고 이제 오버록으로 가겠습니다. 제거는 생략할게요. 자, 기존 실밥을 다 제거했으면은 이렇게 많이 벌어져요. 벌어지는데 이 시접이 많으면 안 되거든요. 원래 있는 시접 그대로 이쪽 쳐주고 이쪽 쳐주고 오버록을 쳐주면 됩니다. 자, 오버록에 노루발을 들고, 자, 갈라지는 부분에 갈라지는 부분을 옆날에 노루발 옆날에다가 딱 대고 이렇게 해서 오버록을 치면 됩니다. 그러면 일정한 간격으로 나와요. 이런 식으로. 자, 요 작업을 끝까지 합니다. 오버록 칠 때 주의해야 되는 게 자칫 잘못하면은 이 원단이 뒤로 가 있으면은 잘릴 수가 있어요. 중앙에서. 그렇기 때문에 항상 오버록 칠 때는 신중하게 쳐야 됩니다. 뒤에 원단이 있나 없나 확인하고 이렇게 봉제를 해줘야 됩니다. 오버록 처리를 해줘야 됩니다. 자, 이 작업을 반대쪽에도 똑같이 작업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이제 요거는 생략할게요. 자, 오버록 처리를 다 해가 왔습니다. 총 8개입니다. 1개, 2개, 3개, 4개, 반대쪽 다리 4개. 총 8개의 오버록을 다 쳐야 됩니다. 그래서 가름솔 제품이 이게 좀 짜증나요. 자, 그러면은 이제 가름솔을 다시 해줘야 됩니다. 원단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갈라주고 다리미로 이렇게 다려줍니다. 야, 전부 다 이렇게 갈라주고 아래쪽은 대충 이렇게 다려주고 위쪽은 좀 이쁘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다림판을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이런 판을 넣어서 이렇게, 이게 끝까지 안 들어가기 때문에 아래는 그냥 이렇게 접어서 하고 요 윗부분은 이런 식으로 해서 다림판에 넣어서 이렇게 하면은 좀 더 자연스러운 선이 나오게 됩니다. 다림질이 됩니다. 자, 자, 이제 밑단 처리만 하면 됩니다. 밑에 하단 부분에 이제 오버록 처리를 하겠습니다. 겉장을 보고 가름솔이 제대로 갈라져 있는지 확인하고 오버록 처리를 하면 됩니다. 자, 기장을 오버록 치고 왔으면은 맨 처음에 껐던 기장선을 우리가 접어서 다림질을 해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단처리를 다림질 해놓고 단처리만 해주면은 작업은 완성되는 겁니다. 자, 밑단 처리는 단뜨기 기계 스쿠이를 사용하셔도 되고요. 바느질을 하셔도 돼요. 세발뜨기 하셔도 되고. 세발뜨기는 제가 지난번에 한번 영상을 한번 올려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스쿠이를 한번 쳐볼게요. 투명 실이라서 겉에서 표시가 나지 않습니다. 끝부분은 당겨줘야지 실이 잘 안 풀려요. 그리고 남은 거는 커팅. 자, 이렇게 단처리가 완성되었습니다. 이제 통줄임하고 기장 줄이는 작업을 완료했습니다. 자, 작업대에서 설명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짠! 이렇게 기장수선하고 통수선이 같이 동시에 이루어졌습니다. 기존에는 와이드 팬츠였는데 지금은 약간 완전 슬림 피스는 아니고요. 이거 입으셔도 약간 일자통
넓은 통은 아닙니다. 요즘 표준에 맞게끔 표준형으로 지금 수선을 작업을 한 거예요. 표준 치수가 있거든요. 요게하고 요게하고 그 표준 치수에 맞게끔 작업을 했는 거고, 근데 요즘은 생각보다 많이 좁게 입지 않습니다. 연령층이 낮으면 낮을수록 좀 와이드하게 좀 크게 좀 입는 게 유행입니다. 이 점을 참고하시고요. 오늘 수선 내용 마음에 드셨으면 구독하기, 좋아요 꼭 한번 눌러주세요. 낭만수선 김 실장이었습니다.